XSFM입니다. I, D, W, K 드론이 방송 장비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한 후 해외 촬영을 가서 드론을 띄우다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구속되는 PD들이 늘었습니다. 외교부의 초동 대처 때문에 우리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따름이지요. 둠세이어 사무엘 성은 외국 유치장을 들르는 PD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방송국의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체 쥐어짜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를 들어보시죠. 2018년 2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2018년의 2월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61회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성님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개막식에서 드론이 만든 명장면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그걸 보면서 전에 누가 저한테 드론 자격증이었나? 드론을 운전하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 직종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드론 자격증을 따야 되겠구나. 저게 유망 직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이 주종했다는. 그렇습니다. AI와 함께. 네. 네. 아니 이런 류의 디지털 시대에 기계 한 대 돌리는 기술이 사람에게 필요한 장비를 회사가 만들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1300대의 드론으로 했다길래 1300명이 들러붙은 줄 알았는데 1300명이 다 조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한 사람이었다.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적어도 드론 조종을 잘하는 게 되게 쓸모있는 노동력이거든요. 앞으로는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게요. 네. 네. 그 노동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결론이 무엇일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임닭과 함께하는 집밥 같은 도시락 아임웰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집밥보다 맛있는 영양식 도시락을 원한다면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둠세이어 스스로 멸망하는 인류의 이야기. 이번 주는 우울한 얘기들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성님과 함께요. 예. 드론 촬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이제 TV의 다큐멘터리물들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요즘엔 다큐뿐만이 아니죠. 예능에서도 쓰고 그러는데. 하긴 그건 그래요. 네. 예전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많이 찍죠. 네. 예전엔 높은 곳에서 찍으면은요, 지미집의 그림자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헬기의 그림자들이 보였어요. 헬기로 인해서 기류가 바뀌는 것들이 보였고, 네. 요즘은 고요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제가 삼시세끼 보면은요. 네. 만재도가 그렇게 이쁜데. 삼시세끼에서 그 드론 촬영을 참 잘 활용을 하죠. 어우, 깜짝깜짝 놀라요. 네. 꽃보다 시리즈에서는 많이 쓰죠. 네, 그렇고, 무한도전에서도 많이 쓰고, 고프로나 드론 같은 거 활용을 잘하죠. 윤식당도 굉장히 많이 쓰죠. 맞아요. 보면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 그것과 관련된 무슨 우울한 얘기가 나올까요? 2014년 3월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인 4명이 네팔 경찰에 체포됩니다. 한국에 이 소식이 알려졌던 것은 약 사흘 뒤인 3월 20일이었어요. 4년 됐네요, 이제. 네. 당시에는 외교통상부였죠. 외교통상부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국 PD인 김모 씨를 포함한 방송국 직원 3명과 한국인 현지 가이드가 파시파티나트 사원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김모 PD를 비롯한 한국인 4명은 벌금을 물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붙들렸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지명 파슈파티나트 사원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자아를 팔아서 많이 가는 예,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힌두교 성지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뭐 칼리신을 모신 덕신칼리가 있고 힌두교와 불교 공동의 성지인 수암프나트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남방불교 탑이 있는 보더나트가 있고요. 아, 네. 요 이름은 저도 들어봤네요. 뭐 이런 성지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관람료만 내면 출입이 자유로워요. 네. 한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종교 성지란 예, 개방돼 있죠, 그렇게. 뭐 덕신칼리 같은 경우에는 칼리신에게 공양을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잡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염소 고기로 이제 공양을 드린 다음에 거지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힌두교도들은 카트만두를 단 하나의 사원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제의 한국인들이 체포되었던 파시파티나트 사원입니다. 힌두교의 성지. 예. 여기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카트만두에서 찍었다는 영상에 이곳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아, 그 뭐 카트만두에서 찍었다는 영상이라는 거는 뭐 뉴스 도움 자료든 아니면은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든. 뭐 영화에서도 그렇죠.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잠깐 지나가요, 이곳이. 아, 카트만두 로케가 있었죠.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카마르타지를 찾으면서 어느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어보고 그 할아버지가 길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그 배경입니다. 아, 할아버지만 봤습니다. 그때는.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그 이어지는 씬들이 네팔 깡패들한테 얻어맞고 시계 깨지고 뭐 에이전트만을 만나고 이런 것들로 바로 연결들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 다 기억 못하실 거예요. 네. 그냥 뭐 카트만두구나 혹은 뭐 종교 성지구나 이 정도? 뭔가 지나가는구나 뭐 오래된 곳이구나 정도의 분위기들만 있죠. 네. 전체 부지는 약 80만 평이고요. 518개의 사원 건물들과 수도원, 요양원 등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엄청나게 크네요. 예.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거의 뭐 그 중소규모 도시의 시내 정도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힌두교의 성지다 보니까 인도의 정치인들도 여기를 자주 방문을 해요. 그런데 인도의 유력 정치인 중에서 딱 한 분이 여기에 들어가셨어요. 진짜요? 예. 정치인인데 입장이 불가한 거예요? 인도 정치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도 당시 인도 여당의 당수였어요. 여당의 당수요? 네. 고 라지브 간디의 아내 소냐 간디가 이곳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 소냐 간디. 예, 왜요? 당시 인도가 네팔 관계로 보면 좀 깨는데 네팔이 인도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인도 여당 당수한테 당신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한 거죠. 이게 네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자긍심 문제였던 거고, 네. 인도 입장에서는 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일이었죠. 이게 무슨 경우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힌두교도가 아니니까 못 들어간다 했어요. 힌두교도 아니면 다 못 들어갑니까 여기? 예, 원래는 힌두교도 아니면 다 못 들어가요. 그러는 관광객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들어가요? 아니요. 그 가운데 딱 있는 메인 사원이 있어요. 거기만 못 들어가요. 아, 관광객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예. 블록 전체는 어떻게 80만 평은 다 들어가요. 있는데. 80만 평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딱 한 지역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힌두교도만 들어갈 수 예. 있는 사원일까요? 뭐 그런 데가 있다. 사원 건물이죠. 사원 건물이 네. 있다. 네. 그리고 이곳은 네팔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트리부원 국제공항에서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만 있자.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그 나라에 딱 하나 있는 국제공항을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면 바로 있는 거네요, 거의. 바로 옆에서. 그러면은 그 착륙할 때 보이겠네요? 착륙할 때 보이죠, 당연히. 그것부터 보이겠네요. 왜냐면 네. 1.4km라는 건 국제공항 같은 큰 블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제 곳에서는 그냥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국제공항이긴 한데 한국으로 치면 속초공항 좀 비슷해서. 아, 너무 작아?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보여요. 근데 1.4km 거리에 8만 평 대지에. 80만 평. 아니, 80만 평 대지에 관광지 아니지. 성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부터 보이겠네요. 예. 거의 그 사원에 공항이 딸려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굉장한 사원이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공항이고요. 네. 전 세계 어디든 공항 반경 2km 안에서는 드론을 못 띄워요. 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다가 드론이랑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 드론 작은 거 가지고 그럼 진상을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드론 같은 경우가 엔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끔찍하죠. 그니까요. 착륙할 때의 문제니까. 네. 이때 체포되었던 한국인들은 첫 번째 힌두교도만 입장할 수 있는 사원으로 들어갔고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네. 거기서 드론을 띄웠어요. 근데 인도 여당 당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길 들어갔다? 예. 근데 누가 막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몽골리안인처럼 보이니까는 그 가이드가 이제 네팔 사람인 것처럼 하고는 들어갔던 거예요. 힌두교도 객건이. 예.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은 봐줬던 거였고. 근데 봐줬다면 거기서 이제 드론을 띄운 거죠. 가이드도 유토리를 발휘했고. 공항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띄워놓으니까 사실은 체포가 됐던 거예요. 1단계는 이제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것이 문제. 힌두 성지라는 게 두 번째. 그러면서 힌두 성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밝혀지는 거네요. 네. 이게 가중처벌이네요. 에다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여기가 그러니까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촬영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영상의 필수 요소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게 유적지기도 하고 모든 유적지는 그 나라의 관광 자원이다 보니까 그걸 보여주는 걸 꺼려 할 일은 없다고요. 말씀해 주시는 게 절차만 밟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네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곱절 화가 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당연합니다. 예, 돈 많은 놈의 나라 PD가 방송국 PD가 힌두교 성지들을 무시를 하고 항공 안전도 무시를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도 무시를 했던 거죠. 이거는 마치 미군이 우리나라 무슨 유적지에서 깽판을 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네요. 노상방뇨 거의 그 수준으로 봐야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나가면 미술관이나 역사관광 같은 거 하면 재밌다고. 네. 그런데 보면은 딱 봐도 이제 유럽에서 오신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네. 관광 자원 안에서 사진 찍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 찍고 그 안에서 담배 뻑뻑 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조리돌림 한 번 당하면 크게 당하죠. 그죠. 근데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드론도 날렸다. 공항 옆에서. 더 깨는 건 파시파티나트 사원은 네팔 공군 헌병대랑 무장 경찰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 잡힐래야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체포되는 거예요. 메탈 기어 솔리드 같은 짓을 했군요. 몰래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는. 박스에도 뒤집어 쓰고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현지 관광 가이드가 사실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현지 관광 가이드는 상당히 책임이 있죠. 본인이 더 이거 대충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괜찮다 해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걸 사실 외교부에서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찌됐건 간 한국인은 풀려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외교부의 일이니까. 그쪽의 영사들은 처음에 얘기 듣고 경악을 했겠네요. 쌍둥이 나오겠죠, 바로. 네. 그러니까 진실의 극히 일부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샘물교회 분들이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 조직에 체포됐을 때, 납치당했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들을 구출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여론이 엄청 싸늘했죠. 네. 근데 여론이 어쨌든 간에 외교부는 한국 사람을 건져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둘러댔던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외교부도, 정부도 바들바들 떨고 짜증이 막 나요. 이 사람들 건져주느라 건져오긴 해야겠고, 건져오니 건져왔다고 욕먹고, 건져야 되는데 과정에서 계속 욕먹고, 알려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했겠네요. 정부의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내부는 사실은 며칠 뒤에 벌금을 좀 내고는 풀려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 기사를 접했었는데, 많이들 좀 드론을 띄우면 안 되는 국에서 드론을 띄우다가 잡혔다라는 사실 많이들 좀 알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론 보도도 됐었고. 네. 근데 그렇게 댓글들 같은 경우도 별로 안 달렸었어요, 그때. 그냥 그랬나 보다. 조용히 묻혔다. 네. 외교부의 의지대로. 이분들 풀려나게 만들려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계요리에 애를 썼죠. 그랬겠죠. 저도 이분들한테 관계요리에 몽땅 다 전화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뒤집었었어요. 그쪽과의 관계를,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고 있고, 동시통역이 되고, 이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외교 문제로 비하되면 사무엘 성님은 끌려가서 일한다. 라는 얘기죠. 그때 또 근처에 계셨고. 아무튼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PD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는 트윗을 올리죠. 그랬었어요? 네. 그런 트윗을 올렸었어요? 네. 그땐 정말 패 죽이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여튼 석 달 뒤에 제가 네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네. 그때까지도 욕을 먹었어요. 너네 한국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냐.
그 현지 분들을 사무엘님은 많이 아시니까 이제 그 한국과 네팔 사이에 외교비하 같은 게 생기면 궁금한 게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사무엘님 가서 많이 말씀을 하셨겠죠, 네팔 분들이. 아니 뭐 어찌됐건 간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나라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세계의 모든 나라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지난주 그 알씨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그건 PD의 인성 문제거나 굳이 방송에서 얘기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물론 뭐 황금 퍼치는 뉴스 파이터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얘기해요. 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제가 그래서 아침 9시에 TV 틀면은 MBN이 나오게 예약해놓고 자죠. 네.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승질을 막 내거든, 진행자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북한 TV 같고.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는 뭐, 현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굳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한국의 방송 제작자들이 드론 띄우다 체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해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인도 대륙에서 드론 띄우다가 현지 경찰에게 그러니까 현지 경찰 혹은 헌병대에 체포됐다는 양반들이 5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핸들링을 했던 것만 5건 정도였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직접 핸들링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와가지고는 얘 어디로 도망시켜야 되냐라고 이제 전화가 오죠. 아는 지인에게 연락이 돌아가고 그 지인이 또 지인에게 연락이 돌아가고 하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연락은 사무엘 성님에게 통한다. 인도 네팔 쪽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위법 사례가 잦으면 네. 이거는 그냥 뭐 그 나라 사람들의 근성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치부해버리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촬영 현장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무대 보고 주먹국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런 문제가 바뀌려면 시스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탐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 어떤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할 만큼 사례가 잦았다. 이번에 개정판 낸 그 거의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에도 네. 드론 가지고는 그 얘기를 갖다 좀 길게 썼는데 이거 뭐냐면 드론 띄웠다가 현재 체포된 PD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도 대륙에서 발생들이 되면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그분들 도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인도 네팔 국경 포스트에서 몇 곳은 이제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전산 기록이 안 남거든요. 아, 그런 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딘지는 얘기 안 했잖아.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불법이라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요. 현지인들, 혹은 이제 현지인들과 관련된 현지까지 넘어간 그 나라 사람들을 대처시켜주는 방법들 중에 있는 이 외교 핸드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렇죠. 지금, 오랜만에 거의 모든 재난에 살아남는 법 책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보고 있어요. 드디어 책이 책 같아졌어요. 디자인이 아주 훌륭해요. 예전의 책은 이제 사무엘님이 직접 찍은 것처럼 엉성했는데. 그리고 재난 씨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졌어요. 드론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더 포함이 된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사실 드론이 대중화되지도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예. 책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그것은 알기 싫다가 인증한 첫 번째 책. 일본대 오음진리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살인 70톤이면은 이론적으로 인류 전원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공식 인증한 첫 번째 책. 일본대 오음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하출판사.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뛰어난 내구성과 놀랍도록 합리적인 가격의 차세대 비즈니스 노트북 싱크패드 T.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너무 섭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내용이 그 사실에서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본 대 옴질리교 얘기보다. 네. 장사는 직접 하셔야 된다, 이제.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최대한 팔았다. 아무튼, 저자, 사무엘 성님과 다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 그러니까요. 저자. 인도나 네팔 같은 나라에 가서 드론 띄우고 촬영하다가 체포되는 PD들의 경우가 꽤 많았다. 빈번했다. 사회현상처럼 보일 정도였다. 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사법체계를 사실은 농락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개입을 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했던 잘못에 비해서 당해야 되는 게 너무 과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받는 처벌이 어떻습니까? 일단 남아시아 국가들은 재판이 한국처럼 빠르지가 않죠. 짧아야 몇 달이에요. 대기를 해야 되는 게. 근데 보통 이 방송 쪽의 전문직들은요. 몇 달 자리를 비운다? 커리어 종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정규직 PD들이 아니고 다 외주 회사 PD들이에요. 이 포인트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달간 감금이 된다고 한다면은 회사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구분이 되는 거는 TV를 보시면 방송 맨 마지막에 방송사 로고 위에 작은 로고 하나가 붙는데 보통 무슨 미디어라고 돼 있어요. 네. 그곳이 바로 이분들의 직장이고 이 직장들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처음에는 배경이 네팔, 인도인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주인공은 외주 제작사의 제작진들이군요. 그렇죠. 저도 현재 연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현지 법을 어기면 저에게도 좋은 일이 없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꼬치꼬치 캐물었던 게 왜 그렇게 드론을 갖다 쓰냐. 그 부트 잡힌 PD들한테. 왜 저렇게 잡히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한 거예요, 형무들이. 대답하면 안 되나 보네요? 불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냐 그러니까는 알고는 있었대요, 또. 알고 있었대요? 네,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거죠. 불법인 걸 알고 하려면 안 걸릴 줄 알고 유혹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알려지는 거는 두 분의 외주 PD가 목숨을 잃고 나서부터입니다. 이 사건은 아시는 분은 좀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작년 7월 22일 한국의 야생 및 환경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자로 이름이 났던 두 분이 남아프리카에서. 네. 고 박환성 PD와 고 김광일 PD십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방송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가 하나하나씩 밝혀지는데 동거 관련된 갑질들은 일단 다 아는 사안이니까 넘어가고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시 돼가지고 많이 알려졌던 부분이죠.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후려친다. 네. 제작비로 지원을 받아오면 그걸 갖다 또 심지어 그게 EBS의 사례였죠. 제작비가 이제 정부나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오면 그것의 상당 부분을 뗀 다음에 준다. 네.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촬영팀이 현재 경찰에게 체포되는 이유인 드론 촬영 역시 방송국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근데 그게 불법이란 걸 알고 있을 텐데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해외 촬영물의 경우에는 방송 전체 분량의 일정 % 이상은 드론으로 촬영돼야 되는 걸 써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었나 보네요. 계약 조건 내. 그럼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게 몰라내는 포인트죠. 됐고 현장에 있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 저도 옛날에 이런 억지를 몇 번 당해봤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무슨 컨텐츠에 그 타이타닉 마이아트 밀고 온 OST를 BGM으로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OS가 있다면 깔아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건 니네가 어떻게 알아서 좀 해보래요. 무슨 워너브라더스 같은 데하고 직접 얘기하라고. 네, 거기 네. $10,000만 내면 된다고. 네. 근데 우리는 10억 주고. 그리고 무슨 해외에서 만든 되게 전 세계 의사들이 필수로 쓰고 있는 앱이 있나 봐요. 그 앱과 똑같은 기능을 구현해달라는 거예요. 앱을 사지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앱을 산다고 우리가 그 앱과 왜냐면 그걸 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앱의 판권을 어디서 구해와야지.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 억지를 부려가지고 회사에서 그 앱의 판권까지 알아봤어요. 네. 한 2억 정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1,000 얼마짜리였거든요. 프로젝트가? 네. 근데 계속 그냥 해달라고 억지 부려요. 모른 척하고. 콘텐츠 관련된 하도급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예. 불법적인 이제 원천 콘텐츠물 수급 혹은
원턴 콘텐츠물 제작 과정이 불법적인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최종 단계의 사람들, 노동자들이 이 위험을 다 뒤집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 정부에서 재판받고 구속되고 이런 것까지. 뭐 하도급 지어짜기죠.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법과 규정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 피해가 사실은 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거 당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안 걸리게 알아서 잘 하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좀 끔찍하게 되는 게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예. 인도 대륙 전체적으로 드론 촬영 규정들이 굉장히 빡빡한데 유독 튀는 곳이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는 드론에 관한 규정이 가장 빡세요. 예. 2009년에 종료된 스리랑카 내전은 인도 대륙 내에서 벌어졌던 그 지역 분쟁들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분쟁입니다. 타밀 엘랑호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타밀 반군은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냐 간디가 정치를 하게 됐던 이유는 남편인 라지브 간디가 1991년에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의 자살폭탄 테러로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타밀 반군의 자살폭탄 테러로 잃었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거죠, 그분이. 스리랑카 내전에 인도가 개입했다라고 인도 수상을 암살을 했는데 스리랑카 주요 정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93년에는 스리랑카의 라나싱의 프레마다사 대통령 역시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을 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스리랑카의 싱갈리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은 사실은 가장 안전한 도시인 캔디에서 자고 일을 하려면 콜롬보와 코테로 헬기를 타고 다녔어요. 아, 출근을 콜롬보로 해야 되는데 콜롬보의 출근은 헬기로 했다. 예. 브라질이 이런 경우가 많죠. 개인 헬기 등록 투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도망갈 곳이나 많지. 스리랑카는 작은 섬이에요. 내전이 끝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콜롬보의 도로망은 유독 그 일방 통행이 많아요. 왜요? 이게 그 내전 당시에 감시를 하기 좀 감시를 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통제하기가 편해서 일방 통행이. 그리고 뭐 이제 그 곳곳에 아직도 군사 포스트들이 많고. 목동에 내전 있었나요? 그 도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방 통행이 더 도로 교통량이 더 원활하게 된다는 막 연구 결과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건 죽기 싫으니까 원활하겠지 여기는. 그리고 여전히 헬기 타고 다니는 고위 관료들이 많습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 나라는. 그만큼 빈부격차도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헬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지 어느 정도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만만찮게 안전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 방범장치로 나왔던 게 화염방사기였어요. 자동차 방범장치로 화염방사가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건드리면은 자동차를 건드리면 화염방사기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양옆에서요? 양옆에서. 온 국민의 파이어벳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굉장히 위험했던 거였죠, 이 양반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위협이 되는 수준이었구나. 그렇게 화려한 위협을 달아놔야 할 정도로 위험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구역이 설정들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만 이제 그 드론을 띄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위 관료들이 헬기를 타고 다녔다 보니까는 그러면 드론은 절대로 띄우면 안 되겠죠. 드론이 이제 가장 위험한 물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자살폭탄 테러를 드론으로 바꾸면은 상상하기가 쉽군요. 아니 그냥 폭탄이 안 붙어 있어도 촬영용 드론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헬기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해물질이 보통 촬영용 드론은 힘이 세서요. 중화기를 달 수 있대요.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것들 없이도 충돌만 한다고 하더라도 헬기 탑승객들이 사실 뭐 살아남기는 어렵죠. 그렇겠죠. 헬기는 떠 있어서 안전한 거지 그 기계 자체로는 안전한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단언컨대 방송국에서 외주 제작 업체에게 드론 촬영 분량이 일정 이상 돼야 된다는 요구사항들을 만들었을 때 국가별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언하시는군요. 뭐 사실은 알잖아요. 윤세민 씨도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방송국에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우리 다 잘 알지 않냐고. 네. 무대뽀로. 한국의 문화가 떠올라야 되네요. 외주 제작 업체에서는 말대답을 할 수 없는 분위기.
네네. 그 나라는 안 되는데요? 말이 많어! 가서 죽어! 다른 업체는 된다는데? 라는 식으로 나오죠. 많이 듣는 말이죠. 제가 모자랐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인도로 처음 갔었을 때가 다큐 촬영팀으로 갔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다큐 촬영용 비자를 신청을 했었어요. 네. 인도에. 네. 비자 담당 영사가 자기가 부임한 이후로 처음 신청한 사람이었대요. 그럼 그전에는 미립국했나? 아니, 인도 다큐가 없었던지. 이게 2006년 5월이었는데, 그 해에 5월까지 TV에서 방영이 됐던 인도 관련 프로그램이 5편이 넘는 걸로 기억을 해요.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냥 여행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찍고 나왔던 거예요. 다큐 촬영 비자라는 게 따로 있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네요. 있은 거 알았을걸요? 어마어마하게 빈 부분이네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촬영 허가 자체가 사실은 좀 깝깝해요. 허가 잘 안 나온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관료주의가 좀 황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인도의 경제 수도인 뭄바이 바로 앞에 원숭이 섬이라고 있어요. 네. 원숭이 섬에 비밀도 있죠. 네. 이 섬이 유적지예요. 그건. 네. 섬이 유적지다. 다른 섬이에요, 그거. 이 섬을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원숭이 섬 관리사무소에 있는 서식을 갖춰서 델리에 있는 인도 유물관리국에 촬영 요청을 해야 되는 식이에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러면은 뭄바이에 가서 그 섬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들러서 그 종이를 받아다가 그걸 채워서 델리까지 가서 네. 델리의 그 국에 가서 촬영 요청을 받아야 된다. 유물관리국이나 문화부 이런 데 가가지고 촬영 요청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뭄바이에서 델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인이 가려면. 빠른 기차 타고 가면 하루예요. 하루. 근데 그거를 촬영 전에 누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이제 골 때리는 거는 촬영 신청서를 비자 발급 때 붙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인도로 가서 서류를 받아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서류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식인 거죠. 그러면은 미리 정식으로 하려면은 인도의 어떤 에이전트, 최소한 개인에게라도 아름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걸 한국으로 특송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델리 먼저 들러서 그랬다가 다시 뭄바이로 가야 되는. 근데 그러자면 비자를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돼. 여행 비자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그 순서여야 되는데 그 순서를 지키고 찍은 게 사무엘 성님의 경험에 의하면 2006년에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없었다. 하나밖에 없었다. 사무엘 성님 지적했던. 예. 그러니까 애초에 촬영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질 않으니까 촬영 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한다. 예. 그래놓고 나서 이제 드론을 띄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 좀 안 좋은 형태들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2016년 현재 네. 약 24,000명 정도의 스리랑카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데가 어촌입니다. 네.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이랑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분들 바다에서 일하다 굉장히 많이 죽어요. 작년에 제가 확인했던 것만 3분 이상, 지난 겨울에만 3분 이상 돌아갔어요. 그리고 은폐된 죽음은 더 많을 거라고 많이들 짐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농장주 혹은 양식장주의 이해에 맞춰서 국가가 응당 받아야 세금을 안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걸 받는 장치를 일부러 안 마련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그런 사례 있지 않았나요? 외국인 노동자 배 타고 나간 다음에 육지에 못 내리게 몇 달 동안 계속 배에서 일만 시켜가지고 탈출하다가 익사한 사건이? 예,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스리랑카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법이 지금 노동자가 죽어도 되도록 방치해주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방치한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촬영 비자를 받지 않고 몰래 들어가서 한국에서 방영할 프로그램을 찍고 있던 외주 PD가 날린 드론이 스리랑카의 장관이 타고 있는 헬기와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죠. 우리 지난주에 도도님하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 융단 폭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참고로 스리랑카도 불교 민족주의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서 타민족의 굉장히 배타적인 운동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촬영하던 PD가 몰매 맞아 죽는 거는 당연한 일일 거고 현재 한국 공관은 물론이고 교민들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교민들도 계십니다. 공관도 있고요. 수교국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빤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이 이런 사정들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진 않죠. 네. 근데 최악의 상황이라 하면 사실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형태들로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이런 얘기군요. 한국의 다큐멘터리, 요즘은 예능도 해외에서 많이 찍으니까요. 네. 에서 나가서 찍는 사람들은 보통 은근히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며 그 방송국 소속이 아니라 다른 매우 작은 규모의 업체 소속, 을 혹은 병 혹은 정이다. 네. 그리고 그들은 계약서에 대해서 반발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근데 방송국에서 내주는 계약서는 불합리로 가득 차 있죠. 국제 분쟁을 조장한다. 책임은 니네가 질 거다. 근데 이랬다가 무슨 뭐 한국에서 갑자기 제게스 같은 그 포맷의 프로그램이 유행했다 쳐요. 네. 무슨 브라질 3부 리그에서 관중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심판을 친다. 그럼 참수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쵸, 네. 관중들의 누구 손에 목이 달아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처리하는 것에 의하면 외교부가 허둥지둥 나서서 조용히 처리하면 결국 비정규직만 거기에 경찰에 붙들려 있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해당 방송사에서는 외주 제작사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관리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의 말만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그 회사는 망하죠 그냥. 그렇겠죠. 회사가 망하지만 방송사에는 큰 타격이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네. 실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국법을 어긴 죄로 구금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겨도 앞으로 한동안도 주범인 방송국은 책임 안 질 것이다. 네. 거기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드론 주로 띄우는 데가 캔디랑 콜롬보 사이예요. 헬기 주로 많이 다닌대요. 테러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곳. 이 많이 발생들이 됐었고 지금 이제 어떻게 정리들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화약고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 방송업계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 우리가 이거 뭐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부가 이 사실을 좀 알게 돼서 방문진의 주의를 주거나 문광부 차원의 대응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국감에 EBS나 MBC 같은 곳에 사장을 끌어다 대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망신을 주고 네. 혼을 내고 해도 빨리 바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사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사실은 그 국가 대사관에다가 방송 촬영 요청들을 하고 드론을 어떻게 띄우려고 하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들만 해도 어떻게 방법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 원인은 갑을 간 게 있는 거잖아요. 을은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갑 같은 경우에는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는 된다는데 이 말 때문에 무리한 걸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외주 제작 구조가 악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청 거래가 늘어나게 되는데 하청 거래와 관련된 법들이 제대로 안 생기는 게 되게 문제 같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고 싶은 건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결국 법대로 해도 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굳이 체포되는 일은 없죠. 정확히 본인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본인 과실 50% 정도인 문제로 경찰에 끌려가고 네.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청 시스템의 경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원청에 묻는 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고 네. 그 일환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네. 방송 노동자들이 이런 익스트림한 위험에 좀 고만 노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방송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의 마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방송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들 그 위험 자체보다 찍는 것 자체를 다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건 네. 직업 정신인데요. 네. 그 직업 정신 때문에 인권 침해나 유린을 당한다거나 구금돼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방송국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실에서는 꾸준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 중에 좋은 쓸모있는 변죽을 올려주셨습니다. 3부에서.
네. 예. 네팔 옆 대나무 숲에서. 네. 이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카본 소재의 프리미엄 노트북, 초경량의 긴 배터리 싱크패드 X1. 실천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오믈렛, 방금 만든 브런치처럼 커리, 정통 일본식, 표고버섯, 집에선 힘든 소스로 만든 밥, 레드 퀴노아, 쌀에 비해 단백질이 2배, 6가지 맛, 6가지 행복의 도시락.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일본의 신흥종교 옴진리교의 신자들이 출근 시간대의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인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파 가득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생화학 테러, 6,000명이 넘는 사상자,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옴진리교 사건. 현대 일본 최악의 테러를 다룬 2017년의 히트작. 그것은 알기 싫다 오리지널 콘텐츠 첫 번째 책. 일본대 옴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카 출판사. 여러분 그 강 건너지 마십시오. 뭐 이제 앞으로의 프로그램의 티저이기도 한데요. 네. 네. 저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몰랐어요. 방송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네. 뭔가 계속 물갈이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영영 우리끼리 똑같은 거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럴 방법은 전혀 없다. 네. 그럼 자본주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그런가요?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딴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냥 하던 것 쭉 하면 되겠지 뭐 이러고 행복했다니까 한 6개월 동안. 아니 후지 필름이 요즘 화학회사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농약을 개발해야 돼. 정은정 농축산인 덕분에 알게 됐잖아요. 역시 돈은 농약이야. 사료나? 네. 퓨리나를 만들어야지.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성격이 바뀌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대비 확실히 그 알실은 지금 넘쳐나는 제보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끙끙 앓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큰 방송가에서는 자기들 흉이라 말하지 못하고, 네.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다른 팟캐스트의 진행자들의 꿈은 큰 방송사 가는 거다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 문제 좀 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굵직굵직한 제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인력이 좀 물갈이가 돼서요. 문학인이나 농축산인 말고도 새로운 분들을 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현재 지금 섭외 물망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네. 접촉도 하고 계시고요. 윤세민이 글도 몇 번 보고 하셨던 그분들. 네. 네네네. 곧 또 뵐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 변화가, 이번 주부터도 마찬가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안 먹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먹는 얘기는 음식 얘기 제외하고 모든 것이 안 먹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음식을 먹지 않는 얘기? 그렇죠! 그 먹는 얘기의 반대는 뭘까? 맛없는 거 먹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안 먹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사 이슈로서 흠잡을 것이 없었거든요. 단식원 얘기일까요? 내일 알려드리죠.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 그대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